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려볼까 해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은 아닌데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 기업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역시 최근에 제가 수강생분 강의를 드리다가 오리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같이 분석을 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오리온이 주식회사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모회사가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오노엘가가 오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오리온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만 보다가 조금 아쉬워서 오리온 홀딩스까지 봤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화면으로 오시죠. 오리온 홀딩스의 직원 현황이에요. 직원 현황 와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상장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전체 직원 수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8명이서 평균적으로 20년씩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일단 8명밖에 안 되는 회사면은 일단 대기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직원 규모만 보면. 근데 8명에서 20년을 일했다고 하면 거의 한평생을 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얼마예요? 3억 8천만 원이에요. 이건 직원이 아니죠. 이건 거의 임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오리온 홀딩스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8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오너일가 그 가족분들 특수관계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분들이 오리온 홀딩스에서 재직을 하면서 평균 연봉 3억 8천만 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원 현황부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임원 현황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임원 현황 보니까 조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등기 임원 현황에서 허인철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박성규, 강찬우 씨, 김종양 씨, 김영기 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임직원 분들이 그러면 등기 임원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분이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밑에 임직원 현황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 등기 임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봉을 지급했느냐가 나와 있어요. 요거 지금 2022년도 숫자예요. 아직 저희가 2023년도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분, 여기 계신 5분에서 전체 15억을 가져가서 1인당 평균 보수로 치면 한 3억 정도로 가져간다니까. 하지만 진짜로 1인당 3억씩 정직하게 똑같이 나눠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요 분류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임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요. 등기이사 2분께서 합쳐서 13억을 가져가셔서 등기이사 2분, 여기 보시면 등기이사, 사내이사 2분으로 인해 허인철님하고 박성균님 이 2분이서 평균적으로 6억 6,500만 원을 가져가셨다는 얘기고요. 감사위원회 위원분들은 그렇게 연봉 자체를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여기 밑에 사회이사 여기 3분 있죠. 감사위원회 위원 3분께서 합쳐서 1억 9,5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6,500만 원, 보통 대기업 연봉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가져가셨어요. 자, 그럼 감사위원회 위원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등기이사 2분 중에서 요 허인철 씨하고 박성규 씨하고의 각각의 연봉을 알아낼 수 없을까 해서 밑으로 찾아보니까 보통 사업 보고서에는요, 연봉이 5억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일일이 이름 연봉 요거를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허인철 부회장님께서는 11억을 받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등기이사 2분을 포함해서 13억이면 근데 그 중에서 허인철 부회장이 11억이면 나머지 한 분 여기 박성규 부사장님 있죠. 이분은 2022년도 연봉으로 한 2억 정도를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좀 차이가 크죠. 부회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미등기 임원들이 나옵니다. 왜 제가 미등기 임원 현황을 봤냐면 보통 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등기 임원으로 들어가서 경영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 보면은 자기의 모든 활동들이 오픈되는 것도 좀 불리하고요. 내 모든 연봉과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명시적으로 등기 임원은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과 실적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져야 됩니다. 하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그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등기 임원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주무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등기이사, 사내이사를 취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연봉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오리온 홀딩스의 진짜 오너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미등기 임원 현황 보니까 여기 우리 알고 계시는 유명한 분이죠. 담철금 회장님 여기 계시고요. 여기 회장님 사모님 되시죠. 이화경 부회장님 계시고 나머지 신호정님, 홍준삼님 여기는 그냥 회사 임원들인 것 같아요.
요 두 분들이 각각 최대 주주와 고 오너 일가를 구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분들 보니까요. 담철거 회장님께서 오리온홀딩스로부터 받아간 연봉이 2022년도에 14억이고요. 이화경 부회장님이 11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인철 부회장님께서 역시 11억 정도 받아가셨어요. 근데 미등기 임원이 4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4명. 왜 4명이냐면 여기 지금 왼쪽에 미등기 임원 현황 중에서 하상일 씨하고 김영훈 씨는 밑에 써있죠. 23년도 2월 선임되었기 때문에 22년도 12월 말까지의 미등기 임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합쳐서 27억, 거의 28억을 가져가셨고 1인당 평균으로 치면 7억인데 보세요. 오너 두명 여기 잠철근 회장하고 이화경 부회장 두 분 연봉 합하면은 2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28억에서 25억 빼면은 3억 남죠. 그럼 여기 신호정님하고 홍승상님께서 두 분이서 각각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만 원씩 받아간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두 분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질문이 드는 거는 그런 거죠. 왜 굳이 이런 구조를 짰을까? 사실은 더 큰 회사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훨씬 크겠죠. 오리온 홀딩스는 오리온의 주식을 들고 있는 껍데기 지주 회사에 불과해요. 사실은 오리온에서 사실 실적이 훨씬 더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연봉을 받아도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받을 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리온하고 오리온 홀딩스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왼쪽이 지금 오리온이고요. 오른쪽이 오리온 홀딩스예요. 오리온은요. 최대 주주 오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7%입니다. 그리고 이화경 씨가 직접 한 4% 들고 있는 거. 그래서 메이저 두 분 합하면 한 4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최대 주주 오너가 오리온에 대한 지배력이. 근데 오리온 홀딩스는요. 이화경 부회장이 32% 들고 있고요. 담철근 회장이 28%, 이미 두 분 합쳐서 60% 들고 있잖아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담철근 회장하고 이화경 부회장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연봉을 그대로 받아가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분명히 시비를 걸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사회적인 아젠다가 됐을 때 이 두 분께서 직접 오리온에 대해서 들고 있는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주주들의 클레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박을 하기가 조금 명분상 어려워질 수가 있죠. 하지만 오리온 홀딩스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합쳐서 60% 지분을 들고 있잖아요. 오리온에서는 조금 빼고 오리온 홀딩스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연봉으로 뺄 수 있으면은 오리온 홀딩스는 두 분 합쳐서 이미 과반수의 절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리온 홀딩스에 투자하는 주주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훨씬 시가총액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오리온에서도 연봉을 실제로 받기는 받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많이 빼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조금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정도 수준으로 뽑고 나머지 내가 더 벌고 싶은 거는 오리온의 실적을 오리온 홀딩스도 일부 가져갈 거잖아요. 오리온 홀딩스에서 남아있는 현금으로 자기가 연봉을 빼면은 원하는 연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리온에서 두 분께서 받고 계시는 연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리온 홀딩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철근 회장이 14억, 이화경 부회장이 11억 가져가세요. 자, 오리온에서는 2022년도에 얼마 가져가셨냐면 담철근 회장님께서 28억 가까이 가져가셨고요. 이화경 부회장이 22억 조금 안 되게 가져가셨어요. 사실 두 분은요, 막 40억씩 가져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리온에서 한 번에 40억씩 빼가면 주주들이 분명히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에서는 3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싹 빼놓고 그 위에 오리온 홀딩스에서도 받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그룹 전체에서 물론 다른 계열사에서도 더 받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비상장 기업이니까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요. 오리온의 가장 주요한 상장 2개 계열사에서만 합하면 담철근 회장이 42억을 넘게 받아가고 계시고요. 이화경 부회장은 33억이 조금 안 되는 연봉을 받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요 금액이 진짜 오너일가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오리온하고 오리온 홀딩스 각각을 찾으면은 물론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합쳐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리온이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쁘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사례를 말씀드렸냐면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대기업 집단에서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내이사로 등기를 안 해놓습니다. 미등기 임원으로 뒤에서 숨어 있으면서 회사에 대한 표면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연봉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시는 그 판을 깔아주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회사가 있고
껍데기 주주회사가 있을 때 사업자회사에서만 연봉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모회사를 통해서 같이 연봉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고 계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포인트 하나 때문만으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그런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재무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배구조와 오너에 대한 분석도 해보실 수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